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자유교육연합이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대구 경북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저는 탁월한 과학자이시자 우리 또 대학부터 정말 지금은 많이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 미래 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님의 축사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너무 많지만요. 시간 관계상 모두 책자로 대신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이신 김정수 대표님의 격려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 대구 경북 자유교육연합이 창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초 13년 전에 이 대구 경북 자유교육연합을 창립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셨던 우리 임부상 상임고문님, 또 구창남 우리 전 상임대표, 또 배남희 현 상임대표,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계신 우리 전 사무총장님, 또 직전의 사무총장, 사실 저희들 중앙에서는 13년 동안 꿋꿋이 자유교육연합의 발전을 위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노력해 주신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저희 중앙도 또한 아주 힘없는 그런 단체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지방에 계신 우리 자유교육연합 동기들을 항상 존경하고 그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고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드릴 일이 없나 하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격려사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린 걸음 해주신 김정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핵심인 특별 강연의 시간입니다. 강연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교육 혁신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신성철 총장님은 작년까지 카이스트 16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카이스트 초빙 석학 교수이십니다. 1975년에 서울대 응용물리학과, 77년에 카이스트 물리학과 석사, 1984년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재료과학과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2011년에서 17년까지 대구 디지스트 초대 총장에서 2대 총장을 거쳤습니다. 세계 경제포럼 4차 산업혁명센터 자문위원 역임, 주요 수상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자랑스러운 동문상, 카이스트 총동문회 올해의 동문상,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부 선정,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등 다수입니다. 여러분, 신성철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입니다. 먼저 이 대구 경북 자유교육연합 창립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초창부터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하신 분들 나오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강연자로 초청해 주신 변함이 대표님, 또 강은희 교육감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강 교육감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는 태구에 특별한 그 연고가 있습니다. 또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고 제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디지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초대 총장, 2대 총장을 하면서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여기가 그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 대구 테크노폴리스 가면 뭐 엄청난 아파트가 돼 있지만은 제가 그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디지스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태구하고 전혀 연고가 없기 때문에 태구하고 연관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각계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집은 서울에 있지만 태국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국가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나니까 굉장히 끈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끈끈한 정이 아직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계속 태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반세기 만에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세계화를 모두 성취한 세계 그런 유일한 그런 국가이고 또 특별히 놀랄만한 압축 경제 성장으로 우리가 최빈국에서 경제 10위권의 그런 나라가 됐죠. 수치를 보면 우리가 1962년을 대비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1962년이 무슨 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은 해이고 동시에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62년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해이죠. 그래서 62년 지표로 보면은 이 GDP, 국민 총생산이 720배, 또 수출액이 1만 배, 국민소득이 370배 증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거는 기네스북의 레코드예요. 저렇게 그 단기간 내에 저런 성장을 한 나라가 세계에 없는 거죠. 또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1970년 초만 해도 우리 전체 예산의 40%가 해외에서 원조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 디스코 클럽이 아니죠. 3만 불 5천만 인구의 나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 앞에 가입한 나라는 누구일까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선진국들이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의 비전이 있어야죠. 국가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죠. 우리가 에너지 이렇게 풍부하게 쓰지만 95% 수입을 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식량이 대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살 수밖에 없냐면 머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두뇌 국가여야 돼요. 두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 호모사피언스가 세상에 나타난 지 한 7만 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미개 생활이었어요. 18세기 중반까지도 우리의 이 인류의 사회 발전 지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인구도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그러다가 18세기 중반부터 인류 사회에 급격한 발전이 일어났죠. 또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학자들은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18세기 중반에 시작한 1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하면서 이때까지 육체로 하던 거를 우리가 기계한테 맡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계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연결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반 이상의 세계 인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미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5천만 인구가 5천만의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끼리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물끼리 연결되는 IoT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IoT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 약 500억 개의 IoT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 한 사람당 7개 내지 8개의 IoT를 사용해요. 난 그거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와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이 문이 열리고 그러는 건 다 IoT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든 이 30년 내 정도 되면은 세상의 모든 인류와 전자기기가 연결이 돼서 광속도로 정보를 교환을 하죠. 우리가 갈 수 있는 맥시멈 속도가 광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우리가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초연결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죠. 초연결 사회에 몇 가지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여기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가장 우리가 지식의 백과사전이 뭐였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었죠. 집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20권 있으면 폼 좀 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죠. 지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지금은 누구예요? 위키피디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위키피디아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C3승의 정신을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 교육을 진단해보면 모방교육이다. 교사 학습 내용을 그대로 답습.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욕을 격려하라. 의욕을 격려하라. 어떤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를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신감을 심어줘라. 자신감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녀가 맨날 한 60점 받다가 뛰어와서 엄마 오늘 나 잘 받았어요. 몇 점? 90점. 네 친구 몇 점? 100점이에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럼 그때부터 걔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림을 꽤 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추상화적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제 그림을 보더니 이건 뭐 발거라고 그렸냐? 저는 그때부터 그림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 잘 못 그려요. 못 그린다. 그만큼 이 어릴 때 그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독립심을 키워줘라. 우리가 자녀가 적어지면 점점 더 마마보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에 있어도 자기가 수강 신청을 하는데 무슨 과목을 신청할까를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독립심을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과 발표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선진국 학생들과 참 약한 게 자신의 얘기를 당당하고 자신있게 조리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저걸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그 다음 큰 꿈을 품게 하라. 우리가 이 사람은 꿈만큼 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꿈에 관한 3%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실험으로 나온 법칙인데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에서 1950년대에 학생들한테 꿈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하고 그 학생들 나중에 트레이스 해보니까 꿈이 있는 3%가 창출한 부가 꿈이 없는 97%보다 훨씬 크다. 똑같은 실험을 1970년대에 하버드 학생들한테 했는데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보면은 지금 한류가 전 세계로 왔어요.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한류의 모습들, K-팝이나 K-클래식, 여기도 그 클래식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초까지 메이저 콩쿠르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결선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결선에 한국 사람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무비, K-드라마, K-스포츠. 전 세계로 지금 한국에 이걸 당연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칙이라는 것은 그것이 오류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법칙이다. Law is true until it is proven. 그래서 뭔가 거기에 오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상상을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위대한 발견과 발견은 사실은 엉뚱한 생각의 산물이에요. 뉴턴이 만류력을 이 사고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 이렇게 사고가 떨어진다 하고 이 힘이 우주에서 이 별들이 서로 당기는 힘, 지구와 태양이 당기는 힘, 이 힘하고 같다. 이거 엉뚱한 생각이죠. 엉뚱한 크레이지 띵킹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원래 인류의 큰 발견이 된 거죠. 라이트 형제가 금속 물체로 나르겠다. 그거 처음에 미국 특허청에 냈을 때 특허가 거절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엉뚱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한테 얼마나 편익을 주고 있습니까? 여기 파이먼이라는 이 물리의 천재 과학자가 50년 전에 손톱만한 크기의 브리테니카 백과사를 20권을 다 집어넣겠다. 누가 저 사람 또 이상한 생각하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집어두고도 남죠.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할 때 너 맨날 엉뚱한 상상을 한다 그러지 말고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교육이 주입식 모방 교육이 제일 점점 창의력 함양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 그 이스라엘 전 총리하고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후주파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은 세 사람의 의견이 나오나요? 내가 물어봤더니 세 가지 의견이 나오는 그게 아니고 두 사람 토론하면 10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다시 다양한 의견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집중력과 끈기를 키워라. 이렇게 보면 뭐 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결국 좋은 아이디어들은 자기가 집중해가지고 오래 할 땐 라스트 미니트에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에디슨도 전구를 발견할 때 2000번의 실로코드 전구를 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1999번은 실패가 아니고 결국 새로운 발명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갑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고를 교육을 하고 학생한테 대답을 유출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학생의 질문, 자꾸만 질문을 시키는 또 더 나가서는 문제 풀이에서 나가서 이제 문제를 제안하는 결국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그걸 푸는 나라예요. 중진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푼 문제를 조금 변형하는 나라. 후진국은 푼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 나라가 후진국이죠. 그래서 문제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 방법에서 혁신이 필요해요. 제 교육 방법의 혁신은 제가 그 중앙교육 칼럼에서 썼지만 이 혼합교육, 블렌디드 에듀케이션 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인류사의 큰 이 고난도 좋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새로운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게 하나가 우리 교육이에요. 귀한 강의해 주신 신성철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본 강의와 관련되는 이 내용으로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저희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